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 문제 보셨죠? 근데 문제가 밤에 풀기에는 굉장히 무섭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낮에 풀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 밤에 푼 학생들은 오늘 잠은 잘 수 있지만 꿈에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TV 보지만 나도 가끔 봐요. 보면 요새 TV 중에서 수사물 같은 거 많이 나오죠. 모모라 그래가지고 그런 수사물이 나왔었는데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 한번 제가 그걸 보다가 저걸 한번 어떻게 논술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해가지고 이제 이 문제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자,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수사물 같은 거 보시면은 황당한 얘기도 물론 이게 픽션이기 때문에 황당한 얘기도 나오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과학적인 것을 근거로 하고 있지요. 그렇죠? 물론 전개 과정을 보면 정말 좀 그렇습니다만은 큰 틀을 본다 그러면은 어떤 과학적으로 사건 자체를 접근을 해가지고 생물학적인 측면은 이제 DNA 이런 것도 되겠습니다만 어떤 범인을 유추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과학적 논리를 이제 활용하고 있다. 이게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수학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그걸 조금 제가 한번 접목을 시켜봤습니다. 여러분 제시문 한번 보시죠. 제시문의 기본적인 것은 시체실이죠. 시체실이 아니라 부검실입니다. 그렇죠. 부검실의 온도는 몇 도예요? 이제 16도죠. 이 부검실의 온도는 이제 16도를 이제 유지하고 있어요. 와서 보니까는 지금 처음에 봤을 적에는 시체가 있었는데 그 온도가 25도였어요. 그러더니 시간이 지난 후에 몇 도가 된 거예요? 이 시체의 온도가 20도가 됐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그 방의 온도가 16도이기 때문에 이 시체의 온도는 시간이 계속 흐르면은 어디로 가겠어요? 그 방의 온도 16도하고 같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도대체 언제 죽었냐라고 물어본다는 얘기는 뭐예요? 죽는 순간에, 그 순간에 사람의 온도는 얼마예요? 36.5도이겠죠. 그렇죠? 물론 제시문에서는 36.5도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은 복잡하니까 36도로 가정을 했지요. 그러면 이제 36도였을 때가 처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 기간이 얼마냐 하는 것입니다. 요 기간. 요걸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에 이 시체를 온도를 jes잖아요. 그래서 요 살해된 시점을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 가지고 대략적으로 보면 1시간 전이다, 2시간 전이다. 그러면은 이제 방명록을 봐 가지고 용의자가 누구인가 이제 그것을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결정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이 시간을 얼마가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됩니다. 근데 결정하는 방법 중에서 제일 좋은 방법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보고 베테랑 수사관입니다. 이런 수사만 한 3, 40년 하신 분이 돌아와가지고 보고 대충 보니까 한 2, 3시간 됐겠네. 이게 물론 그것도 결정이에요. 그것도 결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결정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우리 수학 안에서도 이것을 결정할 적에 1차 함수로 볼 것인지 2차 함수로 볼 것인지 삼각함수로 볼 것인지 지수함수로 볼 것인지 우리의 선택폭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폭에서 하나를 선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시간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학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수학은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수학은 오늘 강의를 기초로 한다면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선택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는 물론 여러분들의 어떤 개성 이런 건 통할 수가 없고요. 어떤 경험적인 측면, 이론적인 측면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에 있어서 선택의 대상은 이겁니다.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이런 다항 함수로 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삼각함수,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배우게 되는데 삼각함수로 선택을 할 것인지 또는 지수함수로 선택을 할 것인지가 바로 오늘 그 해야 될 일입니다. 물론 모든 것도 다 해도 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베테랑이 돌아와가지고 이거 뭐 3, 4시간 됐겠네. 이런 것도 하나의 선택이에요. 그런 선택도 있는 반면에 오늘 키포인트가 되는 그 사건을 뭐로 선택하는 거예요? 이제 지수함수로 선택을 하는 그러한 그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오늘 제 강의를 듣길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제시문을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제시문은 이제 그런 내용이 돼 있고요. 이제 시체가 있었는데 이게 처음 본 순간이죠. 1시간 동안 여기저기 뭐 다니면서 뭐 정말 뭐 지문도 채취했을 것이고 뭐 기타 등등 했겠죠. 그래서 1시간 이후에 온도를 재니까 20도로 낮아진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제시문에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놨죠. 자, 그러면 논제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어떤 식으로 접근할 거에 대해서 약간의 가이드라인을 줬어요. 그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원고의 논지 한번 보세요. 자, 그래서 추정을 해야 된다. 그런 다음에 뭐라 그랬을까요? 지금 사망 시간을 추정하여 보자. 이렇게 한 거죠. 그렇죠? 뭘 이용해서요? 함수를 이용해서 사망 시간을 추정해 보자. 그런데 그 함수는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선택을 했을 적에 내 취향이 아니라 이 사건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정말 괜찮은 선택이 무엇이냐, 좀 더 과학적인 선택이 무엇이냐, 바로 그거지요. 자, 그럼 첫 번째 한번 보시죠. 자, 추정하여 보자. 그런 다음에 제가 이제 1번부터 4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었죠. 지금 자, 일단 이제 좌표 설정을 하는 거예요. 아까는 제가 그냥 그림으로 그렸지만 지금 좌표 설정을 어떻게 해요? 자, 변수는 t를 썼어요. 그래서 처음 그 수사 요원이 시체를 처음 발견했을 때를 뭐라 그럴까요? 당연히 t = 0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t의 단위는 뭐죠? 시간입니다. 그렇죠.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뜻이 뭐예요? 이 뜻이 맨 처음에 시체의 온도를 쟀더니 25도였더라. 그런 뜻이죠. 그렇죠. 그 옆에 있는 좌표는요. 1시간 후에, 물론 여러 가지 일을 했겠죠. 1시간 동안 여러 가지 주변에서 이제 정보를 캤겠죠. 자료 또는 뭐 증거 같은 거. 1시간 이후에 다시 온도를 쟀더니 20도로 낮아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좌표가 이렇게 설정된 겁니다. 그랬을 적에 과연 언제, 핵심은 그거죠. 언제 처음으로 36도가 됐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이 두 점을 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일단 좌표 평면을 한번 만들어 보지요. 자, 한번 이제 그 다음 거를 한번 보도록 하지요. 자, 이렇게 설정을 했어요. 맨 처음을 여기다가 이제 X축에다가 놓고 시간축입니다. 여기서는 오늘은 시간에 대한 그거의 함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또는 필요하다면 y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래서 이게 시간축이고 1시간, 2시간을 뜻합니다. 그래서 저 두 점의 좌표는 어떻게 돼요? 맨 처음, 그 다음에 1시간 후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어떤 의견을 제가 제시했나요? 여러분들한테 저 두 점을 뭐로 보냐면은 하나의 직선으로 한번 봐보자. 그럼 직선으로 본다는 얘기는 뭐 이게 직선이라는 얘기는 뭐 이런 식이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한번 보자. 그런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자. 그런 거예요. 근데 봤을 적에는 이제 이게 쭉 올라가겠죠. 이쪽은 이제 쭉 내려오겠고, 이런 이제 직선으로 보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살해 용의자는 누구인가? 그렇죠?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이런 방법을 과연 여러분이 봤을 적에 이 방법이 과연 최선의 방법인가? 그 두 가지를 묻는 거예요. 수학은 정답이 없다는 얘기를 제가 자주 할 겁니다. 앞으로도. 근데 수학은 정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 방법이, 그 정답이 괜찮냐? 그게 이제 바로 수학의 본질이지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두 점이 주어졌죠. 그러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실 수 있죠? 어떻게 되나요? 이쪽을 1, 2 이런 식으로 여러분 쓰지요. 그래서 y-y1, y1이 25는
기울기 x2 마이너스 x1분의 잠깐만요. 기울기죠. 제가 또 여기 잘못 썼죠. 기울기는 y2 마이너스 y1입니다. y2 마이너스 y1. 여기는요. x2 마이너스 x1이죠. x2 얼마예요? 1 마이너스 0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계산한 건 요 기울기를 한 거죠. 그렇죠? 요게 y2 마이너스 y1. 요게 뭐예요? x2 마이너스 x1. 당연히 기울기는 음수죠. 그렇죠? 나오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x1. x1은 어디 갔어요? 0이죠. 그렇죠? 이렇게 된 겁니다. 따라서 y는 25 빼기 얼마가 돼요? 얘는 5x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0일 때 25도였고 1시간 후에는 20도가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럼 이와 같은 상황이라 그러면은 추정하려면 어떻게 돼요? 사건 용의자를 추정하려면은 언제 죽은 거예요, 그 양반이? 그러니까 36도일 때 죽은 거죠. 그렇죠? 물론 36.5로 해도 되지만 도대체 언제 36도가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럼 그때 시간을 구하면 되겠죠. 그렇죠? 대략적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11. 넘어가면 얼마예요? 11이죠. 따라서 그걸 5로 나눠준 겁니다.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그렇죠? 2시간 정도. 그러니까 2시간 정도에 들어온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용의자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수사요원이 나는 1차 함수를 무조건 써야 되겠다. 그럼 이 방법을 쓴 거고 따라서 2시간 전으로 해서 그 건물에 들어온 사람을 용의자의 대상으로 올려놓고 좀 그 사람을 만나서 뭐 이야기를 나누겠죠.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접근 방법에 문제가 있으면 한번 자기의 의견을 한번 써보자. 그런 뜻입니다만 이거는 이제 물론 대학에서 평가할 때 상당히 어려움을 느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질문이 나는 좋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방법이 과연 최선의 방법이겠냐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경우에는 정말 시간이 조금 흘러가면은 시체의 온도가 정말 음수로 빠져버리는 일이 그렇게 벌어지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은 접하지 않은 게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는 뭐 커피 온도 같은 거 그런 거 온도가 시글적인 지수함수로 접근하거든요. 사실 1차 함수로는 접근하지 않거든요. 이게 너무나 이게 지금 음수로도 빠진다든지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1차 함수로서는 온도의 변화를 그냥 어쨌든 사람의 온도는 혈액의 그 감소하는 형식으로 갈 텐데 그 감소하는 비율 같은 거를 1차 함수가 따진다고 하는 것은 거의 정말 똑같은 비율로 우리의 그 피가 식어가는 거거든요. 그 시체의 피가. 그래서 똑같은 비율로 식어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 좀 획일적인 접근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이 틀렸다, 빵점이다 그런 시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은 물체가 온도가 낮아지는 거죠. 낮아지는 비율이 거의 상수처럼 낮아진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좋은 접근은 아닐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차 함수가 아니면 이번에는 두 번째 한번 내용을 한번 보시죠. 요거를 또 어떻게 접근할까요? 2차 함수로 접근한다는 얘기는 두 가지겠죠. 하나는 위로 이렇게 가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든지 하게 되면은 이건 안 되겠죠. 뭐 사람의 온도가 뭐 올라간다든지 그런 건 아니겠죠. 그렇죠? 이것도 만약에 이런 식이 된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갑자기 또 뭐 시체의 온도가 올라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 끝점에서 좀 이해하기가 어렵겠죠. 또는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시체의 온도가 갑자기 올라간다든지 그래서 이 경우도 사실은 2차 함수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그렇게 좀 쉬운 방법은 아니에요. 또 하나의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거를 2차 함수로 접근하려면 보세요. 2차 함수의 일반형이 이런 형식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겠죠? 물론 이 미지수, 그러니까 상수가 지금 몇 개가 있어요? 지금 3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상수가 3개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주어진 조건이 몇 개예요? 하나,
두 가지입니다. 그럼 이거를 2차 함수로 접근하려면 아까는 1차 함수는 아무 상관없죠. 왜? 주어진 점이 몇 개예요? 두 개니까 아무 상관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2차 함수로 접근하려고 하니까 지금 알아야 될 게 상수가 3개인데 그럼 조건이 몇 개 있어요? 하나 더 있어야 되겠죠. 굳이 채우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 2시간 있다가 또 온도 재면 되겠죠. 뭐 물론 그렇겠죠. 그러나 지금은 조건이 2개이기 때문에 이거를 쓴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적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다른 측면은 그래프의 개형을 생각했을 적에 온도가 너무 그렇죠. 좀 상황적으로 봤을 적에는 급격히 낮아진다든지 해갖고 왜냐하면 여기보다 여기가 굳이 급격하게 낮아질 이유가 그렇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판단까지도 고려했을 적에 우리는 2차 함수는 이걸 가지고 이 녀석으로 접근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즉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도 2차 함수를 접근했을 때 아까 보셨죠. 이런 유형이라 그러면 온도가 이 경우에는 이제 30 몇 도가 안 나오겠죠. 그렇죠. 방법은 이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굳이 식은 못 구해도 그래프로 본다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형식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급격하게 이쪽에서 내려간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시 뭐 좀 올라가는 그런 낌새가 나타나고 그런 거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좀 현실적으로 생각할 적에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또 그래프의 개형을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데 강의를 위해서 상당히 난 좋다고 판단한 거고 굳이 대학에서 이거를 평가 문제로 한다 그러면 이걸 채점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대상에 대한 여기에 대한 점수를 상당히 작게 하면 됩니다. 전체가 10점인데 요 파트에 대해서는 뭐 1점 정도로 한다든지 해서 비중을 낮게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2차 함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요. 그래서 1차 함수, 2차 함수 말씀드렸죠. 그럼 이번에 또 뭐를 또 한번 접근해 볼까요? 세 번째 한번 보시죠. 자, 함수 중에 여러분 알고 있는 게 1차 함수, 2차 함수, 다항 함수가 그 정도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형적인 함수를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만난 게 삼각함수죠. 그럼 이거를 삼각함수로 한번 접근해 보자.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 자체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돼야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된다든지 그렇죠. 근데 시체의 온도가 사실은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는 것은 어렵겠죠. 물론 어떤 물체의 온도를 시체라고 하지 말고 커피라고 할게요. 커피를 전자레인지 위에다 놓고 막 끓였다가 또 전자레인지를 껐다가 이렇게 해서 한다 그러면 온도가 오르락 내리락 하겠지만 이것은 뭐예요? 16도를 유지하고 있는 방 안에 있는 물체의 온도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서 이 좀 오르락 내리락은 접근하는 것이 좀 적절치 않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틀렸다가 아니에요. 적절치 않다. 이렇게 이것을 접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각함수도 적절치가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생각하자. 다항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해 봤고, 지금은 이제 삼각함수를 가지고 했지만, 이제 부적절하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정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이라 그러면은 삼각함수는 온도가 그렇게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삼각함수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배울 적에 언제 삼각함수를 딱 대령하고 공부를 했어요? 주기가 있는 운동이죠. 그래서 전형적인 교과서 문제가 뭐예요? 여기 호수가 있다. 호수의 맨 위입니다. 맨 위에 물의 온도를 24시간 동안 측정을 하였더니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됐더라. 뭐 그런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주기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중학교 때는 어떤 측면으로 배웠어요? 중학교 과학 시간에는 뭐예요? 밀물과 썰물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알겠지만 인천 앞바다의 바닷물의 높이가 어떻게 돼? 밀물, 썰물 때문에 이렇게 주기 운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할 적에는 여러분들이 삼각함수로 그래서 접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상은 아니죠. 그렇죠? 만약에 여기 주어진 현상이 인천에 있는 앞바다에서 조석 현상, 민물, 썰물에 관련된 거면은 과학 교과서에서 중학교 때 했겠지만 당연히 뭐로 접근해요? 그때는 삼각함수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때는 다항함수로 안 했죠, 당연히. 그렇죠? 이제 그런 뜻에서 이 삼각함수의 용도가 어느 정도 결정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각함수도 부적절하다. 그런 쪽으로 저희가 이제 의견을 내놨고요. 그럼 여러분 이제 뭐 있어요? 4번에 가서는 이제 뭐 남았습니까? 다항함수 아까 점검해 봤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지금 삼각함수 점검해 봤죠? 이번에는 뭘 접근할까요? 이번에는
지수함수로 한번 접근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지수함수로 접근하는 것이 물체의 온도 변화에 대해서 상당히 교과서적인 측면에서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지수함수를 그 물체의 온도에 관련돼 가지고 교과서에서 접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한 교과서의 구체적인 예를 들면 이거죠. 여기 커피물이 있다. 펄펄 끓여놨어요. 집이니까 보통 한 지금 같으면 27도 이렇게 되겠죠? 거실 온도가요. 너무 낮게 하면 안 돼요. 27도예요. 그럼 커피를 펄펄 끓였어요. 보통 한 100도 되잖아요. 그러나서 이제 거실에서 탁자 위에다 올려놓습니다. 커피물을요. 그럼 이제 교과서에서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해요? 100도 물이 천천히 식어가겠죠? 그 식어가는 온도를 함수를 시간을 정의역으로 해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면 이러이러하다 그러면서 뭘 주어져요? 지수함수를 주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학교 다닐 적에도 이 현상을 만납니다. 그때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소금물을 펄펄 끓여서 100도다. 증류수를 펄펄 끓여서 100도다. 그 물체가 식어가는 온도를 그래프로 그리면 이게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만난 거예요. 그것도 무슨 함수였어요? 사실은 지수함수였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과정에서 교과서에서 이것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암시를 받아왔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함수 중에서는 지금 이 상황을 접근하는 것으로서는 지수함수가 적당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접근하고 사망 시간을 추정하여 보자. 이제 그것을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접근하려면 이 접근법을 어떻게 써요? 우리 제시문에서 주어졌습니다. 접근법 한번 여러분 원고 한번 보세요. 특정한 것은 아닙니다. 뉴턴의 냉각 법칙이라고 불러요. 자,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우리 논제 사각형으로 처리되어 있죠? 자, 뉴턴의 냉각 법칙을 한번 보세요. 물체가 식어가거나 더워가는 겁니다만 지금은 우리는 이제 식어가는 거죠. 물체의 온도의 변화율은 그 물체 온도와 주위 온도 차에 비례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 상황이 뭐죠? 여기 그 방이 있어요. 이 방은 16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방입니다. 여기 뭐가 있어요? 여기 이제 시체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시체가 있죠. 그래서 이 시체의 시간 t에 관련된 이 시체의 온도가 얼마예요? FT입니다. 그렇죠. 자, 보시죠. 물체의 온도가 식어가는 비율은 그렇죠. 물체의 온도가 온도의 변화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식어가는 거죠. 물체 온도의 변화율은 비례한다 그랬죠. 자, 비례합니다. 누구하고 비례해요? 주위의 온도차, 즉 나하고 여기 있습니다. 시체하고 지금 주위의 온도차가 몇 도? 여기 16이죠. 16도의 차이하고 비례한다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뉴턴의 냉각 법칙이죠. 그래서 가로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식으로 쓴 것입니다. 그럼 이제 비례한다 그랬으니까 이거를 비례상수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꿔줘요? F 변수까지 쓰면 여기 C가 오고 그 안에 FT-16입니다. 이 16은 아까 보셨지만 그 방의 온도였어요. 변하지가 않고 16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그런 방이었었죠. 그러면 이 풀이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이쪽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럼 나눠주면 어떻게 될까요? F'T가 있고 그 녀석을 FT-16으로 나눠주지요. 그 값이 어떻게 돼요? 상수값입니다. 지금 변수는 t예요. 그래서 양변을 적분하면 변수를 t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양변을 적분하면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적분했지요. 변수 쓰시고요. 자, c를 적분하면 변수 t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적분상수 꼭 써주시고요. 그렇죠. 자, 왼쪽은 어떻게 되죠? 자연노구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자연노구. 근데 미분하면 이 형식이 나오니까 16은 없어지니까는 잘 됐죠. FT-16입니다. 그러나 FT는 이제 36도에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이건 항상 0보다 크지요. 그래서 그냥 가로를 치겠습니다. 자, 이 녀석은 얘는 어떻게 돼요? CT 플러스 D가 되겠죠. 따라서 어떻게 돼요? 결론은 따라서 FT-16은 어떻게 되죠? 2의
위로 올라가겠죠. 따라서 A 곱하기 B의 T의 형태로 쓸 수가 있는데 이때 A는 어떻게 돼요? A는 여기서 올라간 거죠. 그 다음에 B는 어디서 올라간 거예요? E의 C에서 올라간 거죠. 그렇죠? 이와 같은 조건으로 결정되죠. 그럼 이제 16도 저쪽으로 옮길게요. 그럼 최종적으로 시체의 온도를 나타내는 함수는 16 더하기 A 곱하기 B의 T승으로서 이제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최종 결정된 건 아니죠. 여기서 뭘 구해야 돼요? 상수 라지 A하고 라지 B를 구해야 됩니다. 그럼 이 A하고 B는 뭐예요? 조건에 의해서 해야 되겠죠. 어떤 조건이 있어요? 검시관이 왔을 적에 시간이 얘 어떻게 됐어요? t = 0일 때 25도 1시간 후에 몇 도가 됐었죠? 20도로 낮아졌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조건을 쓰면은 뭘 구할 수가 있겠어요? A하고 B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맨 처음에 25도를 씁니다. 자, 맨 처음 25도. 자, 0입니다. 0을 t 대신에 0 집어넣으면 몇 도예요? 25도래요. 자, 집어넣어 주세요. t 대신 0 집어넣으면 16 더하기 a가 됩니다. 따라서 a 값 구했죠? 자, 따라서 a는 어떻게 되죠? 넘어가면은 9도가 9만큼 떨어지겠죠. 그렇죠? a는 9예요. 그렇죠? 자, 두 번째 b를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겠어요? 따라서 이는 9입니다. 1시간 후에 몇 도예요? 20도죠. 몇 시간 후? 1시간 후에 뭐가요? 16 더하기 a가 9였었죠. 그 다음에 b는 얼마예요? 원하는 거죠? t는 얼마예요? 1이죠. 따라서 뭐 구할 수가 있어요? b 구할 수가 있죠. 넘어가면은 4잖아요. 따라서 b 값은 여기다 쓸까요? 따라서 b 값은 넘어가면 4죠. 9분의 뭐가 되는 거예요? 4가 됐지요. 그래서 a 값하고 뭘 구했어요? b 값을 구했죠. 그 말은 여기다가 이쁘게 쓸까요? 여기다가 써놓드리면 우리가 이 시체의 온도 FT는 16 더하기 그렇죠. A가 얼마예요? 9죠. 맞죠? B는 얼마가 되죠? B는 9분의 4의 몇 승이 되나요? 일반적인 시간이니까 T승 되겠죠. 잠깐 확인해 볼까요? 다시 한번 A가 얼마라고요? 9 됐지요? B 나왔죠? 됐죠? 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지금 우리는 그 시체의 온도를 구하는 지수함수를 구하게 된 것입니다. 즉, 이 프로세스는 어떻게 된 거예요? 뉴턴의 냉각 법칙을 써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처음에 두 가지 조건이 있었죠. 맨 처음에 시체의 온도, 1시간 후에 시체의 온도. 그거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시체의 온도 함수를 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건 왜 구한 거예요? 뭘 측정하겠다는 거예요? 살해된 시점이 몇 도예요? 물론 우리의 인체 온도는 36.5입니다만은 계산을 좀 간단하기 위해서 제시문에서 36도라고 했죠. 그래서 36도가 된 시점이 바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살인 사건이 나고 그때부터 이제 그 혈액의 온도가 점점 감소를 했겠죠. 보세요. 이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초점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지수함수 형태에서는요. 첫 번째, 요 지수 속에 있는 놈은 당연히 어떻게 돼요? 1보다 작죠. 1보다 작기 때문에 t가 무한대로 가면은 이 값이 어떻게 변해요? 0으로 가까이 가니까 따라서 뭐예요? 시체의 온도는 그 방이 유지하고 있던 온도 16도하고 거의 같아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뜻은 이런 뜻입니다. 시간이 계속 흘러가면 시체의 온도는 그 방의 온도 16도에 점점 가까이 간다. 이렇게 이 함수를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건 해석이고 이제 계산을 해야 되겠죠. 최종적인 것은 뭘 결정을 해줘야 돼요? 언제 살인사건이 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언제 살인사건이 났느냐 하려면 자, 이 함수값을 언제를 했느냐 하면은 이 함수값에다가 뭘 설정하면 되는 거예요? 36입니다. 정확하게 36.5지만 제시문에서는 왜 그랬어요? 계산이 복잡해지니까. 그래서 36으로 결정한 거 여러분 눈치채셨죠? 자, 그러면 전체를 한번 보시죠. 자, 이거를 만족하는 뭘 구하는 거예요? t를 구하면 살해된 시점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추측할 수 있겠죠? 자, 그럼 t 값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방정식을 다시 한번 쓰죠. 모양으로 보면 물론 지수 방정식입니다만은 자,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 겪나 한번 여러분 느꼈지만 따라서
9에다가 9분의 4의 t승은 어떻게 돼요?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16이 넘어가면은 20이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9의 4의 t승은 어떻게 돼야 되나요? 9분의 20입니다. 여기서 뭘 구하는 거예요? t 값을 구하는 거죠. 물론 여러분 이것을 구하려면 당연히 뭘 써야 돼요? 상형로고를 써야 되겠죠. 그렇죠? 상형로고를 써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칠판 이쪽으로 보죠. 자, 여러분 보세요. 상형로고를 쓰려면 또 이 경우도 이제 그 현실적인 대학에서의 그 고민을 설명을 드릴게요. 또는 제가 논술 문제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그 범죄 수사물처럼 이제 그런 이제 실생활 같은 문제를 이제 도입을 한 거예요. 근데 실생활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구체적인 계산을 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무리수를 만나게 되지. 그러니까 유리수로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당연히 무리수 나오죠. 오늘은 뭘 만난 거예요? 당연히 상형로고를 만날 수밖에 없겠죠. 왜 그럴까요? 아까 식에다가 상형로고를 택하면 t에다가 상형로고입니다. 상형로고 9분의 4 전체 곱이에요. 는 상형로고니까 로그 20 빼기 로그 9를 만나죠. 그러면 대학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첫째, 대학에서 논술 시험 볼 적에 계산기를 제공한다. 그건 아니죠. 그렇죠? 계산기를 제공했을 때 뭐 금전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그 어떤 컨닝이라든지 관리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커집니다. 그렇게 할 수 없겠죠. 그러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수 있게끔 뭘 또 제공하면 좋을 것 같아요? 표를 제공하면 괜찮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러면 표를 제공을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표가 필요할지 여러분들이 한번 거꾸로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문제 출제자라고 생각해봐요. 어떤 표를 줘야 될지 보세요. 자, t가 있고요. 자, 로그 4예요. 2의 제곱입니다. 그렇죠? 2 로그 2 필요하니까 로그 2 값 무조건 있어야 돼요. 빼기 로그 9예요. 그럼 2 로그 3이죠. 2의 로그 얼마예요? 3이죠. 그러면 어떤 값 필요해요? 로그 3 값 줘야 되죠. 그렇죠? 자, 이쪽으로 와주세요. 이건 4 곱하기 5입니다. 그렇죠? 4, 5, 20이에요. 그럼 2 로그 2죠. 그러면 4 해결됐죠. 플러스 또 뭐 있어야 돼요? 로그 5 있어야 되죠. 그렇죠? 로그 5 있어야 됩니다. 요 밑에다 쓸까요? 마이너스에다가 로그 9죠. 그럼 3 로그 3이죠. 그럼 2 로그 3이죠. 2 로그 3이죠.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출제위원이었다면 이와 같은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표를 주면 되는 거예요? 로그 값 대신에 로그 2, 로그 3, 그 다음에 로그 5. 요 세 개만 주면 되죠. 그렇죠? 요 세 개의 값만 주면은 여러분들은 이거에 대한 로그 값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세 개 정보를 주면 이거 계산할 수 있죠? 이거 계산할 수 있죠? 따라서 t 값을 구하면 이 값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시문에다가 이 로그 값을 다 줬어요. 그랬더니 값이 여러분들이 계산하면 얼마예요? 36분의 마이너스 34가 이제 그 계산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거 맞지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뭐 소수점 따질 필요 없는 거죠. 지금 답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 이게 뭐예요? 대략 마이너스 1이죠. 그렇죠? 마이너스 값이라는 게 왜 그런 거예요? 아까 시체를 보자마자 합니다. 그렇죠? 그게 t0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언제쯤 죽었을까?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뭐예요? 1시간 전 정도로 해석하면 되는 거죠. 이거를 아주 구체적으로 구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대략 1이잖아요.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언제 그 살인사건이 났다고 볼 수가 있어요? 대략 1시간 전에 살인사건이 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용의자를 우리가 선택할 적에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어떤 건물 같은 거 보면 이제 그 출입할 적에 출입 시간을 적지 않습니까? 나가면은 뭐 나가는 시간도 적고요. 그런 건물들이 있지요. 건물에서도요. 이제 그 경우에는 이제 1시간 전이기 때문에 그럼 1시간 전에 누가 들어왔는지를 대략적으로 봐야 되겠죠. 1시간을 전후로 해서. 그러면은 거기에 누가 만들어지겠어요? 용의자가 설정이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인 사고가 난 이전에 따라서 수사요원이 들어온 것이 오후 제시문에서는 어떻게 됐었어요? 5시로 돼 있었죠. 수사요원이 와서 5시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시체를 그때 처음 봤거든요. 그때 온도가 몇 도였어요? 25도였었죠. 그러면 언제 사건이 났다고 가정할 수가 있어요? 대략 1시간
전에 사건이 난 거죠. 그러면은 수사요원은 누구를 용의자로 하겠어요? 대략 4시, 그러니까 4시 정도에 들어온 사람을 하겠죠. 그러니까 4시 정도에 들어왔으니까 뭐예요? 예를 들어서 뭐 거기 뭐 이름 뭐 그런 거는 중요하지가 않죠. 그렇죠? 어쨌든 이제 그 정도 시간을 가지고 4시경에 머물렀던 누구누구를 살인 용의자로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자, 한번 정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물체가 식어가는 상황을 이제 가지고 한 겁니다. 뭐 시체라기보다는요. 그래서 특정 온도대가 언제였을까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값을 구한 게 대략 1시간 전에는 한 36도를 유지했을 것이다 한 거예요. 그러면 숫자상으로 보면은 항상 그렇습니다. 지수함수의 형태가 나오게 되면은 그거를 구체적으로 계산을 하다 보면 할 수 없어요. 이와 같이 자연 로그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는 아까는 양쪽에다 상용 로그를 택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 뭘 만날 수밖에 없어요? 상용 로그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그 계산을 정확하게 안 하고 상용 로그나 자연 로그가 들어간 그 식 자체로도 그냥 모양을 만들 수는 있어요. 아까처럼 로그 9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2 로그 3 이런 식으로 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걸 즐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그것만 갖고는 안 되죠. 그것을 어느 정도 근사값으로 계산을 해야지만이 그거에 근거해서 결론을 유추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경우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자연 로그죠. 자연 로그 또는 오늘 이제 상용 로그인데요. 상용 로그 2, 상용 로그 3, 상용 로그 5 이 값을 이제 문제에서 제시문에서 제공을 하면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상용 로그, 자연 로그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또 하나는 오늘 공부한 것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은 여러분들이 그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만났던 모든 함수를 사실 오늘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함수라 그러면은 크게 3종류로 말할 수가 있어요. 물론 구체적으로 말하면 함수의 종류가 많아지지만 오늘 강의한 것은 함수가 3가지 종류입니다. 첫 번째 종류가 뭐예요? 다항함수죠. 그래서 우리는 뭘 갖고 했어요? 1차 함수하고 2차 함수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부터 그 1, 2차 함수를 만났어요. 언제 했느냐? 1차 함수, 등속도 운동 할 적에 1차 함수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전류계에서도 만났어요. V는 저항 곱하기 전류. 그것도 뭐예요? 1차 함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1차 함수를 만나왔고요. 오늘 2차 함수에 대해서도 잠깐 살펴봤죠? 여러분들은 언제 2차 함수를 만났어요? 물체의 자유낙하 운동할 때 만났습니다. 중학교 때도 과학 시간에 그런 그림 봤죠? 물체를 놓고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단위 시간당 그것을 촬영을 해서 보면 어떻게 돼요? 공이 떨어지는 게 뚝뚝뚝뚝 떨어지죠. 그게 이제 2차 함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났던 것입니다. 실제 여러분들은 3차 함수는 아직 못 만났어요. 굳이 3차 함수를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만난다면은 3차 함수의 그래프를 1차 도함수와 2차 도함수를 이용하여 그려라. 그리고 구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최대값을 구하여라. 할 때 3차 함수가 필요하지만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뭐 그렇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물체 운동으로서 그렇죠? 이제 3차 함수는 어떤 경우냐고 제가 설명을 좀 이런 겁니다. 비행기가 여러분 1차 함수는 제가 뭐라 했어요? 등속도 운동 여러분들이 만났던 게 그 다음에 V는 RI 전압에서 만났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2차 함수는 물체의 낙하 운동에서 만났어요. 그 다음에 수학교과에서는 어떻게 돼요? 보통 나오는 게 어떻게 나와요? 저쪽에 농구 코트가 있죠. 그 다음에 농구공을 던지죠. 그럼 농구공의 궤적을 얘기하면서 뭘 언급을 해요? 2차 함수를 언급한 걸 여러분들이 만났어요. 그럼 3차 함수는 사실 그런 측면에서는 못 만났습니다. 그런데 3차 함수의 용도가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활주로예요. 여기 이제 비행기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비행기가 이 활주로에 내립니다. 그렇죠? 내릴 때 어떻게 내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이걸 상상해 본다면은 이렇게 하다가 이런 식으로 내리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내리겠죠. 이게 3차 함수의 개형으로 보면은 맨 앞 회계수가 음수예요. 음수인 3차 함수는 이렇게 나오죠. 요 파트입니다. 요 파트가 요 파트예요. 물론 이게 옆으로 이렇게 쭉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3차항의 개수가 상당히 작습니다. 0. 얼마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늘어나면은 바로 요게 비행기의 궤적 3차 함수의 요 파트예요. 자, 요거 y축, 요거 x축으로 할게요. 여기 원점입니다. 바로 요 파트가 요 파트가 정확하게 요 파트가 비행기가 안착을 할 적의 궤도예요. 그래서 비행기가 안착할 때 궤도는 바로 3차 함수로 이제 설명이 됩니다. 그다음에 2차 함수를 하나 더 얘기하면 여러분 체르노빌에서 원전 사고 났었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고가 나서 일주일 동안 방사능이 유출되겠죠. 그 값을 계산할 적에 뭐로 접근하냐면은 2차 함수로 접근을 해요. 그렇게 용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그 다항 함수는 그 시체의 온도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는 용도로서는 부적합한 거죠.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항 함수가 부적합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비행기의 궤도를 얘기할 적에는 궤적, 착륙하는 궤적은 3차 함수입니다. 그건 지수 함수가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고요. 자, 두 번째는 어떤 형태의 함수를 만났어요? 여러분들이 만난 게 오늘 접했던 지수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지수 함수의 전형적인 것은 변화율은 뭐뭐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전형적인 가설에서 이제 출발을 하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뭘 만나요? 지수 함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서는 지수 함수를 아까 잠깐 설명했지만 물체를 펄펄 끓였다, 100도였다. 그다음에 온도의 변화를 봤더니 함수 뭐뭐와 같았다라고 이제 그렇게 하고서 교과서에서 다룹니다. 바로 그 함수가 바로 뭐예요? 지수 함수입니다. 물론 중학교에서는 데이터만 갖고 나와요. 증류수하고 그다음에 소금물을 100도였었다. 두 개가 다. 그랬을 적에 식어가는 것을 봤더니 이러이러하더라. 그래서 이제 또 그때 뭘 만났어요? 지수 함수를 만났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한번 제가 그 삼각함수를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는 이렇게 받아주셔야 돼요. 함수는 크게 분류합니다.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1차, 2차, 3차와 같은 다항함수. 됐죠? 두 번째는 오늘 열심히 공부한 여러분들 고생 많았죠? 지수함수.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추가적으로 말할 삼각함수.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저한테 이제 질문이 그거죠. 분수함수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하는 겁니다. y = x분의 1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하는 겁니다. 그건 어떤 측에서 입장을 생각하면 돼요? 다항함수의 역함수죠. 즉 y = x의 역함수입니다. 그렇게 주어진 함수의 뭐 역함수라든지 또는 x축이나 y축으로 이동한 거라든지 또는 뭐 대칭한 거라든지 그런 것도 뭐로 보는 거예요? 한 가지로 보자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삼각함수의 역함수도 마찬가지고 지수함수의 역함수는 뭐예요? 로그 함수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뭐예요? 그냥 로그 함수도 어느 부류에다 끼워 넣겠다고요? 그것도 지수함수에다 끼워 놓으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항함수, 그 다음에 지수함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남는 게 뭐예요? 삼각함수가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항함수는 제가 좀 언급을 했고, 그 다음에 지수함수는 오늘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셨죠.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단, 오늘 배운 지수함수는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여러분 강의 접했지만 인구가 증가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개체가 증가한다 그러면 역시 그것도 이제 지수함수 형식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끝으로 이제 삼각함수가 남았죠? 마지막 그 세 개로 분류했을 적에 삼각함수예요. 그 삼각함수는 그 여러분들이 강의 중에서는 그 선료와 나무꾼을 배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꼭 확인하세요. 그렇게 감정의 변화가 있는 거죠. 좋아했다가 싫어했다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는 뭘 통해서 삼각함수를 만났어요? 바로 조석 현상입니다. 밀물과 썰물이죠. 그래서 인천 앞바다의 높낮이를 대략적으로 보면은 삼각함수나 이런 형태를 이제 따르게 됩니다. 물론 조금 더 복잡한 삼각함수입니다만은 이제 그와 같이 주기가 있는 운동을 할 적에는 뭐로 접근을 해요? 삼각함수로 접근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함수는 처음부터 딱딱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비행기가 안전하게 착륙하는 궤도다? 그러면 다항함수로 접근하고 그렇죠? 오늘처럼 물체가 식는다 그러면 뭐로 접근해요? 지수함수로 접근을 하고 그 다음에 인천에 갔을 때 인천 앞바다의 높낮이를 가지고 관찰한다 그러면 뭐로 접근해요? 삼각함수로 접근하고 이와 같이 어떤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함수를 선택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함수는
처음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은 그냥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수학적인 배경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대학을 진학해서 이공계, 자연과학대학이나 공과대학을 진학해서 전공해서 공부할 적에 그런 선택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키우는 그런 교과목을 많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러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상당히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